아기들이 정신과에 찾아오는 이유? 정신과의 아기들이 주기적으로 검사가 개정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버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기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의료진도 힘든 대환장 파트가 될 수 있어요. 언제나 미리 알아두시는 건 좋겠죠. 심리실 언니들 은쌤입니다.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죠. 혹은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다양한 연령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유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기들이 정신과에 찾아오는 이유 첫 번째, 발달입니다. 발달은 크게 언어와 운동으로 나누죠. 말이 느리지는 않는지,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말을 더듬지는 않는지, 걷기, 뛰기 등의 대근육부터 시작해서 과위질, 단추 채우기, 종이 접기와 같은 소근육은 과연 양호한지 연령에 맞게 백분율 계산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덴버 검사, 베일리 검사, PEPR 등등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요. 아이가 혼자 양말을 신거나 세수를 할 수 있는지와 같은 자조행동을 포함해서 또래 친구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지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도 함께 보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이나 센터를 찾아오실 때 최근 우리 아이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 양육자분이 함께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아이 기분에 따라서 한 발로 깡총 잘만 뛰던 우리 아이가 검사실에 들어가면 유독 우뚝 멈춰서서 얼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후에 반드시 보호자분의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가 선생님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인지능력. 흔히 나 IQ 몇 점이야 라고 말하는 지적 능력이에요. 이 또한 아기의 연령, 개월수에 따라서 시행하는 검사가 조금씩 달라지고요. 주기적으로 검사가 개정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 버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보호자분들이 기관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 병원에서 검사하는 버전은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마도 맘카페에서 그런 말이 돌아다니는 모양이에요. 개정이 되면서 검사의 타당도 혹은 신뢰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전문가 선생님들이 아이의 인지능력을 판단할 때 지능검사 하나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깡총 세 번째, 아이와 보호자와의 애착 문제. 우리 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하고 찾아오셨다가 되려 보호자분들이 교육을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에게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족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마지막으로 장애 판정, 지적장애, 언어장애, 틱, ADHD 등등의 문제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외에도 아동기 우울, 불안, 강박, 분노 발작 등 다양한 문제로 찾아오셔서 판정을 받고 가시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최소 20개월, 18개월 정도는 되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간혹 8, 9개월짜리 갓난아기를 데리고 기관을 찾아오셔서 우리 아기 좀 봐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조급하고 불안한 그 마음은 너무나도 이해되지만 아직 옹알이나 걷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기관을 방문하시면 아기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의료진도 힘든 대환장 파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기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받은 평가 결과로 아기를 낙인 찍지 마세요. 간혹 지적능력 검사 결과를 받고 사색이 되셔서 우리 아이가 이럴 리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혹스러운 그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의 인지능력은 그날 하루 검사실에서 수행한 지능검사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입체적인 존재예요. 평가받은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아이의 강점은 키워주고 약점은 보완해주는 것은 매우 훌륭하지만 검사 결과만으로 아이를 단정짓고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였구나 질책하거나 포기해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정신과 방문을 조금은 가볍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선생님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병원 방문을 권유한다면 꼭 찾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 어르신들이나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 혹은 기록이 남을까봐 두려워서 기관 방문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때때로 보호자의 빠른 판단이 아이의 발달 예후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수개월 이상 지연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체 말고 병원이나 센터를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